여러분은 결국 이걸 통과해서 지나가던지 아예 정말 다 포기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며 살던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 열등감을 해소해야 그래야 사람이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결심을 싹 바꿔버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인생을 바꾸는 그 단계로 나아갈 겁니다. 오늘은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의 미움받을 용기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책은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의학자 아들러의 심리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현재 통용되고 있는 맥락으로 처음 사용한 대단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답게 못 살게 만드는 방해 요소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트라우마, 열등감, 인간관계. 네, 트라우마, 열등감, 인간관계. 사실 이 세 가지만 해결되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정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트라우마와 열등감을 싹 없애는 시간을 갖고 내일 2부를 통해 진짜 그놈의 인간관계, 모든 문제의 원흉인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여러분, 사람 안 변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자꾸 회자되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여기 몇 년째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지내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친구의 마음만큼은 밖으로 나오고 싶겠죠. 자기 일도 하고 싶을 겁니다. 내친 김에 성공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왜 밖으로 안 나올까요? 사람들이 말하길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괴롭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특정 트라우마 때문에 이 청년이 이렇게 방에 틀어박혀 지낸다. 자기 마음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산다. 즉, 청년의 상태는 모든 게 다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통상 모든 현상을 이 일이 생긴 원인이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어떠한 사건이 있다는 추측으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네,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거 정말 맞을까요? 아니요. 아들러는 이런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 사람은 불안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불안한 감정을 지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일로 인한 이 트라우마는 그 일을 겪고 한동안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무조건 따라오는 일련의 성장을 거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는요, 정말 한순간 또 하나의 도약을 위한 발판일 뿐 그 어떤 과거의 경험도 여러분 인생 전체를 쥐고 흔들어서 막 여러분을 방에 틀어박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원인에 주목해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려 듭니다. 원인과 결과. 바로 이 논리로 현재와 미래를 전부 과거에 묶어둔 채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걸 결정론이라고 한다면 저자는 인생을 목적론으로 봐야 한다며 일침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겐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제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을 끌어들여서 그 목적을 뒷받침한다는 거죠. 네, 사람들은 인생을 거대한 이야기로 인식하기 때문에 소위 절절한 인과 법칙, 그러니까 사연이 담겨있는 전개로 이야기를 풀어가길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의 그 영향으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건 어쩐지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면서 매력 있는 스토리니까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이곳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상상한 대로 여러분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는 현실입니다. 과거의 끈적한 감정, 부정적인 기운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오로지 이 감정의 늪을 잘 활용해서 어떤 작품을 써야 할 때, 그러니까 절절한 발라드를 만들거나 예술작품을 탄생시켜야 할 때는 정말 유용하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이 감정, 이건 이제 내 거 아닌데? 난 이제
안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해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은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을 바로 규정할 수 없어요. 그저 그 경험에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게 정말로 진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전부예요. 인간은 누구나 변하길 원합니다. 길 가는 사람 중 아무나 붙잡고 물어도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도대체 왜 모두가 변하고 싶어 할까요? 아무나 변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만약 우리가 진짜 쉽고 간단하게 그냥 변할 수 있다면 변하고 싶다고 굳이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조금씩 계속 변화시켜보죠. 변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내가 변하려면 뭘 해야 하지? 계속 재고 따지면서 생활에 변화를 주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는가 싶다가도 금방 또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인생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상생활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라는 사람 그 자체, 여러분의 잠재의식, 이걸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설령 자유가 없어도 오늘의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든 바로 그 잠재의식에 익숙해져서 변하지 않고 사는 게 솔직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생활 양식은 금방금방 바꾸기 편한데 저 깊숙한 곳에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정체성,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죠. 그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냥 지금 이대로 살면 눈앞에 닥친 일들 처리하면서 눈앞의 결과만 보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대로 사는 거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뭔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마치 한 30-40년 된 엔진이 장착된 차를 계속 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바꾸고는 싶은데 일단 시간도 없고 엄두도 잘 안 나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고 눈에 보이는 엉뚱한 튜닝만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 차는 잘 가죠. 가긴 가는데 잡소리도 많이 나고 덜그덕거려요. 경고등도 막 뜨고요. 네, 여러분, 결국 이 지점에서 우리 인생의 선택지는 정확히 딱 두 가지예요. 1. 내가 변하기로 결심하면서 생기는 불안함을 선택할 것인지, 2.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인지. 불안함을 선택할 수 있으신가요? 정말로 이제는 불만이 아니라 불안함을 선택할 의지가 있으세요? 과거에 불만에 쌓여있던 여러분을 청산하실 건가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시작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100번 쓰고 100번 말하기, 오늘부터 바로 하는 겁니다. 당장 행동을 하라고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죄책감, 열등감, 패배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요. 됐어, 몰라, 이런 거는 나랑 원래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저도 너무 안타깝고 싫거든요. 자, 그러면 허들을 확 낮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딱 3분만 시간을 주는 거예요. 100번? 아니요, 한 번만 쓰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 원하는 삶, 정확히 딱 그 한 문장을 딱 한 번 적어보십시오. 이건 진짜 어렵지 않잖아요. 자, 여기 소설가를 꿈꾸면서 글 한 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바쁘대요. 일단 오늘은 아니라고 하고요. 한 줄만 쓰라고 하는데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니까 그 원고를 어딘가에 응모할 기회 자체가 없다고 푸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완전히 신선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이 사람의 심리를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응모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시작하지 않음으로써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남들한테 평가를 받는 것, 그러면 막 깨지고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내 모습, 그거 썼다가 그거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해요? 내가 그걸 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걸 아는 사람들이 가족이든 누구든 있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무섭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고 했지, 이런 말 할 게 눈에 훤히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존감은 어떻게 챙기나요?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일단 시간이 없다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편이 낫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시간만 있으면 하겠다. 환경만 딱 갖춰지면 한다. 난 재능은 있으니까. 이런 심리의 기저에는요, 지금은 아니지만 난 할 수 있다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정말 꽤 많이 합니다. 나는 머리가 막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못해.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그거 못해. 자, 여기서도 인과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마치 어떤 중차대한 어떤 원인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다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뭘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납득시키는 거죠. A라서 B를 할 수 없다. 여기에는 여러분, 열등감에서 오는 이상한 우월감까지 막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만 높으면 나는 쉽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이 말, 사실은 자신의 유능함을 암시하는 말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것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네, 아들러는 이를 일컬어서 우월감 컴플렉스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막 빌려와서 스스로에게 인과관계를 이렇게 적용시키는 사람은 결국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행을 자랑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너무 많거든요. 열등감 자체를 부각시켜서 뭔가 굉장히 특이한 우월감에 빠지는 거. 아, 내가 진짜 지금 하는 거 이것만 아니면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상황상 어쩔 수가 없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열등감의 한 종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을요, 오랫동안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고 아들러는 강조합니다. 네, 우리는 그 상태를 참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압박감이 크고 여러분은 결국 이걸 통과해서 지나가던지 아예 정말 다 포기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며 살던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 열등감을 해소해야, 그래야 사람이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뭐 해야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 진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요 전부 다 열등감에서 오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일종의 압박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어떻게든 해소해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이런 말을 종종 속마음이든 중얼거림이든 자꾸 나온다. 결국 거기에 여러분을 끼워 맞춰야만 그 압박감은 끝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되고 싶은 나, 절실하게 원하는 내가 되겠다는 바로 그 결심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행복한 마음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불행하다고 하고요. 여러분,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나를 종이에 써보십시오. 100번씩 쓰고 말하기 시작하세요. 그래도 뭔가 두렵죠. 내가 생각한 그 시점에 그 정도 부자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되고 싶은 나, 그거 안 되면 어떡해? 무서워서 미룹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냐며 그렇게 또 다음 기회에 이렇게 미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쪽짜리 원고 들고 문학상에 응모했다가 떨어지면 좀 어떤가요? 사람들이 그것 봐 하면 좀 어때요? 그걸 계기로 여러분이 분명 나아진다는 건 제가 500번 정도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분명 나아지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자기 손으로 문학상에 실제로 응모를 한 사람이랑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랑 같을 수가 있나요? 그걸 계기로 이제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 시도로 여러분은 갑니다. 어디로요?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삶은 목적론의 원리로 돌아간다고 저자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행객들이 북극성 하나에 의지해서 길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길잡이 별 하나 띄워놓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타고난 내 기질에 맞는 내가 바라는 나, 잃어버려서 안 되는 지침, 내 이상향, 그 길잡이 별 하나 두고 가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그냥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도달하는 거고요. 저자는 말합니다. 머리 위에 스포트라이트 하나 켜놓고 춤추듯이 그 길을 가라.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는 사람이 동경하는 악단에 들어가기 위해 맹 연습을 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고, 부단하게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 나아간 사람이 몇 년 후 경제적인 결실을 얻게 되고, 지금 여기에 스포트라이트 하나 켜두고 춤추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막 견디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아, 그래, 내가 결국
처음 생각했던 그 목적지에 와 있네 하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켜는 이유는 간단해요. 안 켰을 땐 밝기가 애매해서 여러분의 과거가 슬쩍슬쩍 보이거든요. 막 눈길을 주거든요. 그러지 말고 머리 위에 엄청나게 강렬한 빛, 그거 하나가 지금의 나를 딱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비춰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딱 지금의 내 상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바이올린에 미쳐서 그것만 보고 간 사람이 전문 연주자가 되어 있을 거고요. 글에 미쳐 그것만 보고 간 사람이 대단한 작가가 되어 있을 거고요. 너무 당연한가요? 그냥 당연하게 거기에 도달하는 것, 길잡이 별 하나 잡아놓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뭔가요? 방에 틀어박힌 그 청년은 아직도 밖에 나가지 않는 그게 목적일 겁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가리키고 있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되고 싶은 나를 두고, 내가 간직한 그 목적을 두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게 더 고달픕니다. 인생이 점점 더 안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목적으로 가는 그 길은 진짜 명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이 뚜렷해지니까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삶이 지금 이런저런 핑계 생각하고 있는 때보다 훨씬 더 낫다고, 이건 정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방해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변합니다. 트라우마 힘들죠. 당연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 되고자 하는 모습, 살고자 하는 삶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까지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앞으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갈 앞으로의 인생엔 정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네, 더 이상 단점에 주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나 자신을 좋아하지 말자라고 결심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건 교환이 아니에요. 아, 난 이게 부족해. 난 이런 가정 환경이 없어. 난 이게 참 별로야. 하면서 우리는 이 단점들을 가지고 더 나은 수준으로 교환하고 싶어 하거든요. 난 가정이 불우해. 그래서 유복한 가정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걸 하겠다. 이거는요, 유복한 가정 환경하고 나의 시작, 도전, 결심을 맞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인생이든 대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모든 인생은 결국 스스로 고쳐나가는 겁니다. 교환의 논리? 없어요. 인생을 교환을 하겠다는 건 흥정을 하겠다는 건데, 누구랑 어떻게 어디서 흥정을 할 수 있을까요? 명백히 너무나 아까운 시간 낭비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고치면 돼요. 책을 통해, 영상을 통해 그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상한 열등감 혹은 이상한 핑계, 트라우마로 인한 안 좋은 감정, 이런 게 올라오면 이제 그거 내 거 아니야 라고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셔도 좋고요. 나는 나를 안 좋아한다는 내면의 그 말들, 바뀌지 않겠다고 했던 결심들, 이제 그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한테 어울리는 나, 진짜로 되고 싶은 나를 그냥 적으세요. 10분? 어쩌면 5분, 1분이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거에서 벗어나는 거. 막 웅장하고 위대한 큰 성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 비로소 인생이 피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못하는 건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 결심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그 결심의 방향만 정반대로 딱 틀어버리시면 여러분은 변한다, 성공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